안녕하세요. 뉴스 읽는 남자. 오늘도 한 주간의 뉴스를 10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이 홍콩의 심각한 주택난 문제를 보여주는 이 사진이 공개가 되어졌는데, 이 베니랜과 홍콩 사회단체는 최근 홍콩의 주택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비좁은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이 램은 한 아파트가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뉜 것을 보면서 말 그대로 질식사할 뻔했다. 환기할 수 있는 창문도 없었고 침대도 사람들이 몸을 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짧았다. 이어 홍콩의 관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은 수천 가구에 달한다. 그들은 지루하고 힘든 일을 하고 난 뒤 겨우 이 좁은 방을 구할 수 있는 돈을 번다. 이것은 가난과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인 뉴스였는데요. 두 번째 뉴스는 인공팔 선물 받은 알비노의 아이들인데요. 최근 아프리카에서는 알비노 환자의 신체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이 부자가 된다는 미신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에 알비노 환자를 노린 전문 살인 청부업자가 등장했으며 알비노 사냥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 알비노 환자들은 손가락, 다리, 팔이 절단된 채 이 거리에 버려졌으며 심지어 장기가 적출된 채 발견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날로 심각해지는 알비노 환자 표적 범죄에 대한 한 미국 단체가 상처 입은 알비노 환자에게 의술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에뮤엘 르트만은 생애 처음으로 인공팔을 착용하고 웃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말라위에는 선착적 희귀병인 이 알비노 환자가 1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 멜라닌 색소 결핍증 때문에 피부와 머리카락 그리고 눈까지 하얗게 변하는 알비노 환자들은 평생 시력 이상 피부병을 앓고 지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알비노 환자들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비노 환자들을 노리는 이런 범죄인데요. 세 번째 뉴스는 70도 육박하는 찜통 차량에 어린이 방치하는 이 중국에서 일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폭염이 일찍 찾아온 중국 남부에서 차 안에 아이 혼자 있다가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경찰관이 방패로 유리창을 내리치고 있고 차 속에 홀로 40 동안 울고 있는 이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인데요. 부모는 한 살 배기 아기만 남겨놓은 채 이 쇼핑하러 갔는데요. 이 한 자동차 회사가 32도 더위에 실외 주차된 차의 내부 변화를 촬영한 영상인데요. 26도였던 차 내부 온도는 약 30분 만에 31도가 넘었고, 실험 시작 1시간 분 후 실내 온도는 45도에 달했고 이 차 내부 온도는 최고 70도까지 올랐는데요. 이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체온이 서너 배 빨리 변하기 때문에 찜통차 안에 갇힐 경우 훨씬 더 위험하다고 이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고삐 풀린 물가, 이 10만원 들고 마트 갔더니 이 장바구니 속 상품 평년의 절반밖에 구입하지 못하는 뉴스인데요. 한국농수산품유통공사가 집계한 평년 직전 5년의 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10만원으로 수박 1개, 양파 1kg, 마늘 400g, 무 1개, 한우 등심 600g, 냉장 삼겹살 600g, 계란 한 판 30개, 갈치 1마리, 물 오징어 냉동 3마리, 당근 1kg, 상추 150g을 살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10만원을 들고 마트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수박 반개, 양파 500g, 무 반개, 한우 등심 575g, 냉장 삼겹살 300g, 계란 15개, 갈치 반마리, 오징어 2마리가 전부였는데요. 거의 모든 품목을 절반 이상 줄여야 10만원을 넘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이 마트 관계자는 가뭄과 이른 더위로 농산물과 과일 가격이 지난달 말 급격히 올랐다가 오늘은 그나마 좀 내린 편이라고 말했는데요. 다음 뉴스는 부자 3대 못 간다는 옛말, 계층 사다리보다 장벽이 된 이 사교육인데요. 부자 3대 못 간다는 속담과 달리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성인이 된 자녀들의 소득도 높고 그 경향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통계 분석 결과가 제시됐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20세 이상 성인이 된 자녀가 소득을 벌어들이는 시점에서 부모와 자녀의 소득을 확인한 결과 부모의 소득이 높으면 자녀의 소득도 높고 반대의 경우인 자녀의 소득 역시 부모와 마찬가지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노동을 많이 하는 20대 초반 시절보다 본격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30대에 접어든 시점에 부모, 자녀 소득 대물림 현상이 더 뚜렷하게 관찰되는데요. 보고서는 이러한 소득의 대물림 현상의 주요한 통로가 교육에 대한 투자 격차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뉴스는 20세면 독립하던 스웨덴, 요즘은 4명 중 1명이 캥거루족. 이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니 독립하기가 어렵네요.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한동안 얹혀 지내야 할 것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안데스 씨는 올 초 스웨덴으로 돌아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 캥거루족 젊은이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 캥거루족은 어른이 되었는데도 부모 집에 얹혀 살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이들을 말하는데요. 스웨덴의 20에서 27세 청년 26만 명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전체 청년의 24.3%로 20년 전 15.2%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인데요. 이 중 21만 명은 경제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거비, 식비, 일상적 지출비를 줄이는 것인데요. 다음 뉴스는 찢기고 뚫리고 플라스틱 폐기물에 죽어가는 해양 동물들인데요. 해양 동물들이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폐기물 때문에 죽거나 다치는 비극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최근 영국 메트로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채텀시 북부 세인트 메리섬 해변에서 바다표범 한 마리가 허리춤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상처 부위를 두르고 있던 것은 플라스틱 끈이었는데요. 이 바다표범의 상태를 살핀 결과 어렸을 때부터 몸에 플라스틱 끈이 끼인 채로 지내온 듯 하다며 몸집이 커지면서 복부, 장기가 압박된 채로 고통스러워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뉴스인데요. 다음은 문정왕후 어보, 현종 어보, 미국에서 돌아온다. 미국으로 불법 반출됐던 조선 왕조의 두 어보가 국내로 들어온다는 것인데요. 이 문화재청은 미국 이민관세청과 함께 추진해오던 문정왕후 어보와 현종 어보의 몰수 절차가 완료돼 조만간 두 어보를 국내로 들여온다고 9일 밝혔는데요. 이 조선과 대한제국에서 만들어진 어보는 모두 375점으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 상당수가 사라졌는데요. 1952년부터 7점을 순차적으로 환수했지만 46점은 아직까지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은 양국의 적극 지원은 물론 이 민간단체 등 각계 공동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두 어보를 조속히 국내로 들여와 오는 8월로 예정된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등을 통해 일반에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회사 와주세요. 구직자의 천국 일본인데요. 취업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일자리가 남아돈다는 일본. 구직자 한 명의 일자리가 1.48개, 자리가 넘칩니다. 97.6%의 대졸자 취업률입니다. 졸업은 곧 취업, 사실상의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일본이 이처럼 구직자들이 천국이 된 것은 우선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가 크게 줄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돈을 풀어 내수를 살린다는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이 또한 주장의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고, 아울러 일본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처우 등의 격차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도 취업률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17년 만에 누명벗은 3내 3인조 형사보상금 11억 받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3내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구인들에 대해 이 같은 형사보상 금액을 결정했는데요. 이 살인 강도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이들은 각 2008일, 1277일, 1469일간 복역을 했는데요. 형사보상은 구속재판을 받다 이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이 제도인데요. 이 3내 3인조는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이 전주지법은 사건 발생 17년 만인 이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이 되어졌는데요. 오늘도 한 주간의 뉴스를 조금 짧게 브리핑하고 조금 더 많은 뉴스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한 주간의 뉴스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